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감 중인데 여의도 때 아닌 친일 논란 블랙홀에 빠져들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지난 7일이었죠.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 한미일 연합훈련 잊고 나서 저 발언이 나왔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어제는 안보 자해 행위, 친일파의 행태다. 오늘은 세계 6위 군사력인데 자위대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냐.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생에 올인하던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점차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의 첫 발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로키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네. 대표되고 나서.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도부 인사들이 이제 악역을 만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는 그런 예. 그 양상이었고, 이 대표는 한 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었는데 이제 전면에 나섰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근데 좀 때가 왔다. 이런 판단이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당대표 회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임박했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젠 그 회담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를 무사히 잘 돌파해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새 이제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뭐 다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뭐 윤석열 표 정책을 선보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찌됐건 지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수회담이 열렸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여야 당대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결국은 제가 보건대는 빅딜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빅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새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뭐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다 좀 처리해 달라.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그럼 뭐냐 네. 하는 거죠. 뭐 명분상으로는 정치 탄압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이른바 높다. 사법 리스크 해제. 예, 예. 그겁니다. 그래서 본인과 지금 가족 관련한 수사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예. 있고 또 지난 정부 인사 관련해서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걸 다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일본이 지금 미사일을 쏘냐 핵을 만드냐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기현 의원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하는 외신의 평가가 맞다. 자위 방어 체제를 갖추기 위한 훈련에 시비를 걸지 마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석 대변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건 상당히 좀 센 발언인데 친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친일 논란이 친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 교수님, 뭐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협상을 위해서 좀 끌어올리는 갈등 양상이라고 보시는지 어떠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예. 거기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동의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 정치적인 의도와 명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친일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한 뭐 경고라고 저는 일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훈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구조 훈련,
수색 훈련 또는 미사일 발사의 정보를 교환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한미 간의 지소미아에 의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도 하고요. 해상에서 만약에 구조 활동을 벌였을 때 한일 그 군인들이 함께 그런 구조 활동을 하는 이런 훈련 이런 일을 많이 했지만 군사적으로 이렇게 뭐 대규모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걸 좀 더 세게 얘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저는 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걸 친북 논란으로 다시 또 끌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먹힐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한일 간의 군사훈련 자체를 거부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한일 간의 군사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군사적으로 어떤 그 군비를 자꾸 강화하고 또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는 일본의 이런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경고의 메시지는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느슨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제 정세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또 뭐 중국도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고 또 역시 일본도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않으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따른 뭐 경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지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에 올린 글이 또 다른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뭐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발칵 뒤집혔습니다. 합동훈련을 반대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이긴 했는데 과거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 그리고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물론 이제 SNS 글을 올린 거지만 지금도 사실은 본인의 역사관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뭐 왜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일본의 식민사관의 이미지가 이대로 들어있다고 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식민사관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침략을 당한 이유는 너희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너희가 문제가 있고 너희 왕조가 썩어 문드러져서 당할만 했어. 그런 거죠.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꾸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운동을 못하게 하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가르쳤던 역사 왜곡의 현장입니다. 그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면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결국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침략을 마치 용인한 듯한 느낌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잘못 이해한다고 왜곡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물론 뭐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의 침략을 옹호했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저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침략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건 큰 문제다.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사관을 가르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런 교육, 역사 의식의 교육을 하는 방식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조선 왕조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정말 일본과 맞서서 어렵게 힘들게 싸우셨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저렇게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하게 일본에서 공격을 하고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은 논쟁점이 있었거든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수렁에 빠지게 됐어요.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민의힘은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한마디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라는 무게감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런 말이 저런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고민하고 글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정말 부적절하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이순신 장군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정진석의 발언,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이다. 역대급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 비대위원장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호도하고 또 왜곡해서는 안 된다.
본질은 이재명, 문재인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안보 정쟁에서 역사인식 논란까지 이번 사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양쪽 다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친일 프레임, 뭐 그것도 사실은 또 팩트와 다른 얘기들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뭐 우길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네. 뭐 이미 이건 이제 그동안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기도 했지만, 진보 정권 시절에도 우길기를 달고 일본 함대가 국내 항구에 정박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 팩트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이 팩트와 다른 얘기를 왜 굳이 지금 꺼내서 이렇게 공격을 할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친일 프레임을 이제 걸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 네. 그런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온 건데, 이게 굉장히 흔한 프레임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때 늘 나오는 등장하는 거고, 저쪽은 친일파다, 뭐 이쪽은 뭐 빨갱이다 이렇게 뭐 공격하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지금 왜 이게 지금 그럼 가열되고 있는가?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요. 예. 그거는 역시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전국의 상황하고 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전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부분하고도 네. 지금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35%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론조사 이제 결과 중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양당 모두 지금 뭐 30%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정당 지지율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핵심 지지층 35%도 양당 모두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로 더 이 영역을 확장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핵심 지지층부터 빨리 재결집시키자라고 하는 네. 그 의식이 양쪽 다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워낙 낮으니까 네. 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몰두하는. 자, 그러면서 이게 좀 굉장히 서로가 그러니까 뭐 중도 지형이라든가 합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해서라기보다는 핵심 지지층들을 향해서 사실은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상태에서 지금 감성을 유발해서 네. 지금 이제 그 세결집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논란에 몰입할 때냐, 여기에 참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뭐 싸우고 있는 양측은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진석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순신, 안중근 의사는 무얼 위해 목숨을 바쳤나, 이재명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라. 김웅 의원도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재명의 그릇된 색깔론에 말려들까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유 전 의원은 대국민 사과, 비대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당내 본인이 유력한 당권 후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 당권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 내용만으로 예. 이제 보자면 사실은 역대급 그런 그 망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과거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총리 후보자 가운데도 과거에 했던 그런 이제 그 막말 때문에 이제 그만둔 문창극 경우도 있고. 후보였나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급으로 보면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망언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본인이 그 직을 계속 맡고 있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 비대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둘 가능성은 이제 없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망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윤석열 정부의 공통된 현상 같기도 한데 그 이후에 해명을 하면서 이게 사과를 안 사실은 하고 논란을 키우고 그렇죠. 논란이 예. 더 이제 부각이 되는 네. 더 확산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자꾸 빚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진석 리스크도 이제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된 게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논란이 이어지자 어쨌든 정 위원장은 오늘 만해 한용운의 수필 반성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식민사관 발언 논란을 거듭 반박한 거죠. 자,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느냐. 어느 개인이 타모, 스스로를 멸시함하지 않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이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을 끌어오면서 자신의 논리가 맞지 않느냐, 이런 훌륭한 분도 나와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네. 한용운 선생이 자강이라고 하는 스스로 강하게 하자 이런 네. 의미로 반성의 글을 쓴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제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걸 쓴 글을 가져다가 네. 지금 본인이 했던 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침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스스로가 강해진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이렇게 비판이 있었겠습니까? 네.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35년이라는 그 치욕적인 일제 압박에 있었던 것을 마치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그걸 해명하는 것이 결국은 또 스스로 강하게 되다는 말, 그 말과는 전혀 맥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상황에서 만든 글이에요. 네. 그걸 가져다가 인용을 하면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어쨌든 본의와 진의와 다르게 얘기됐더라도 네.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맥락이 맞지 않은 글을 가져와서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만해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자체로 쓴 글을 가져다가 우리가 약해서 무너졌고 일본의 침략은 그것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뉘앙스의 글이 과연 이해될 수 있고 해명될 수 있는 글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자기의 논리를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져오시는 글을 가지고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은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도와 관계없이 뭐 국민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예. 저는 그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국민들이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읽히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 읽었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본인이 생각이 좀 짧았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한다고 하면 예. 도리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꾸 해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에선 친일 국방 논란이 한층 격화하고 있고 또 여야 공방은 역사 인식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어제 관련된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뭐 정치인들의 발언을 일일이 챙겨보지 못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또 그럴 가능성도 있으시죠. 근데 네.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무슨 입장을 밝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표가 했던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뭐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뭔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뭐 불만이 있더라도 여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을 대통령이 또 뭐라고 비판하는 순간 그건 또 여당과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든 네. 편드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친일과 반일로 갈려서 이제 논란을 벌이는 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란이 확산됐을 때 좀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친일 프레임이 뭐 역으로 더 잘 네. 먹혀든다. 이러면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더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논란 자체에 개입 안 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도 뭐 그 결정은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경제가 매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요즘인데 친일 그리고 친북 이런 논란이
아직도 정쟁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